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충격적인 유언장이 공개됐다. 전 재산 50억을 며느리에게 남긴다는 것. 남편과 시동생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며느리를 압박하는데, 과연 시어머니는 왜 평생 구박만 하던 며느리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겼을까? 그녀가 숨겨왔던 마지막 편지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프롤로그 50억짜리 유언장. 변호사 사무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나는, 아니, 우리는 모두 얼어붙어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테를 고쳐 올리며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피상 속인 한옥순 여사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 50억 2천만 원은 며느리 박서윤 씨에게 일체 상속합니다. 뭐라고? 내 귀에 뭔가 잘못 들어간 건 아닐까? 옆자리에서 남편 진우가 헛기침을 했다. 시동생 진호는 아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진호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담담할까? 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기는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평생 나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나에게 전 재산을? 혹시 유언장에 다른 조건은 없나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단순 상속입니다. 다만 김 변호사가 잠깐 머뭇거렸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유언장 끝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내가 미워한 건 널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이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웠던 눈빛이, 차가웠던 말투가,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의 그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널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한 여사는 나를 미워했다. 평생에 걸쳐 끝까지. 형수님, 이 돈 가지고 뭐 하실 생각이에요? 진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50억? 이 돈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아니, 내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왜 나에게 이 모든 걸 남긴 걸까?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일장 먼지 쌓인 미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진우가 입을 열었다. 서윤아, 이거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몰랐다. 한 여사가 나를 미워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결혼한 지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진호 말이 맞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어머니가 갑자기 왜? 너한테만? 갑자기라니. 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갑자기 내가 지난 20년 동안 뭘 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 뭐?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진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늘 그랬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피하기만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진우였다. 형수님, 잠깐만 얘기해요. 뭘 얘기한다고? 유 원장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진호야, 변호사가 확인해 준 걸 뭘 더. 형수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머니가 형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미워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맞다. 한 여사는 나를 미워했다. 결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전화기 너머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혹시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뭐?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도 형수님만 찾으셨잖아요. 그건 사실이었다. 한 여사는 마지막 1년 동안 오직 나만 찾았다. 진우도 아니고 나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니까 나만 찾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형수님? 아, 미안. 생각 중이었어. 어쨌든 이 일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유 원장 검토도 다시 해보고. 진호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묻어났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난 20년을 되돌아봤다. 신혼 첫날 밤, 한 여사가 나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우리 진우를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야. 알겠니? 그때부터였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야 했고 김치 냉장고 정리부터 화분 물 주기까지 모든 게 내 몫이었다. 이것도 못하니? 정말 답답한 며느리야. 밥이 너무 짜. 다시 해.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말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 동네 다른 며느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돈을 함부로 썼다든지 살림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하지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을까? 중얼거리며 한 여사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났다. 할머니들이 쓰시는 그 화장품 냄새. 방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장롱이 눈에 들어왔다. 정리해야겠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옛날 사진들,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이건 뭐지?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윤이에게. 내 이름이었다.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것이 또 있다는 뜻인가? 봉투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무서웠다. 50억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 여보,
진우를 불렀다. 왜? 이것 좀 봐. 진우가 다가와서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니가 너한테 뭔가 더 남기신 건가? 모르겠어. 열어볼까? 당연히 열어야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진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역시 이런 일에는 소극적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윤아, 은행 대여금고 217번. 이 열쇠로 열어봐. 모든 답이 거기 있다. 한 여사의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대여금고. 진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가 대여금고를 쓰셨나? 나도 몰랐다. 2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도 몰랐던 비밀이 또 있었다니.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가볼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냥 혼자서 확인해 보고 싶었다. 한 여사가 정말로 나에게 남기고 싶었던 게 뭔지,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모든 걸 나에게 맡겼는지. 50억도 모자라서 대여금고까지. 진우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유산 상속이 아니었다. 한 여사가 나에게 주려던 건 돈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었다. 진실 같은 것.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대여금고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한 여사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까? 정말 미칠 것 같아.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 대여금고를 열어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다. 지난 20년간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장의심의 씨앗.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기 전에 진호가 집으로 찾아왔다. 형수님,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현관에서부터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뭘 생각했다고? 어머니 통장 정리는 해보셨어요? 아직? 그런 건 나중에. 나중에요? 50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호의 말에 가슴이 덜컥했다. 그러고 보니 한 여사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 그때 남긴 재산은 기껏해야 이 아파트와 적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혹시 주식이라도 하셨나? 주식을 하셨다면 형수님도 알았을 텐데요. 매일 같이 살았으니까. 맞는 말이었다. 한 여사는 나한테 잔소리는 많이 했지만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 뭐, 복권이라도 당첨된 건가? 아니면, 진호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끌었다. 아니면 뭐, 어머니가 몰래 뭔가 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몰래?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진호야, 그런 추측은 추측이 아니에요. 사실 어머니 요양원비도 이상했거든요.
요양원비가 왜 월 300만 원씩 나가는 걸 누가 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멍하니 진호를 바라봤다. 요양원비. 당연히 가족들이 나눠서 낸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냈잖아. 전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그럼 진우가 형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형이 저한테 물어봤을걸요? 머리가 복잡해졌다. 요양원비를 누가 낸 거지? 설마 어머니가 직접?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그 돈이 나왔을까요? 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혹시 형수님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혹시 어머니한테 뭔가 부탁받은 일은 없으세요? 부탁?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6개월 전 한 여사가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서윤아, 내가 죽으면 내 방 청소 좀 부탁해. 특히 장롱 맨 아래는 꼼꼼히. 그때는 그냥 평범한 부탁인 줄 알았는데. 아, 있긴 있어. 뭐요? 나는 어제 발견한 대여금고 열쇠 얘기를 했다. 진호의 표정이 급변했다. 대여금고요? 어머니가? 응. 은행에 217번 대여금고가 있다고 하더라.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왜 그래? 혹시 거기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진호가 성급하게 말했다. 뭔가 이상했다. 왜 이렇게 조급해 할까? 은행에 도착하자 직원이 신분증과 열쇠를 확인했다. 대여금고 사용자가 한옥순 고객님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인이신가요? 네, 며느리예요. 상속 관련 서류 지참하셨나요? 아, 그게 당황하고 있는데 진호가 나섰다. 일단 유언장만 가져왔는데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정식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겨우 대여금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철컥. 문이 열리자 우리 모두 숨을 멈췄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두꺼운 봉투 몇 개,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이게 뭐야?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한 여사의 일기장? 20년 동안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첫 장을 펼쳐보니 25년 전 날짜부터 시작됐다. 진우와 결혼하기 5년 전이었다. 오늘 진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서윤이라는 아이인데 뭔가 낯익다. 여자친구. 나는 깜짝 놀라서 진호를 봤다. 형수님, 형이랑 결혼 전에 만나신 거 맞죠? 당연하지. 5년 동안 연애했잖아. 하지만 일기를 더 읽어보니 이상한 내용이 나왔다. 이 아이, 혹시 그때 그 아이가 아닐까? 20년 전 우리 진우를 괴롭혔다고? 나는 당황해서 다음 장을 넘겼다. 확실하다. 서윤이가 맞다. 진우 중학교 때 그 사건.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일을 저지른 아이다. 사건?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지? 나는 진우 중학교 때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때 나도 중학생이었으니까 뭔가 있었을 리가 없는데. 형수님 괜찮으세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해.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다. 하지만 진우는 그 아이를 좋아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까? 결국 말하지 못했다. 진우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그 아이와 한 집에서 살 생각을 하니 결혼식 날 그 아이를 보니 역시 복받치더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는 가족이 되어버렸으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대체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건가? 나는 진우한테 뭔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일기장을 더 넘겨보니 최근 날짜에 글이 나왔다. 20년이 지났다. 이제 알았다. 내가 틀렸다는 걸. 서윤이가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걸. 틀렸다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에게 20년 동안 미안하다, 서윤아. 손이 덜덜 떨렸다. 한 여사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였다고? 20년 동안? 형수님,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이거 형이랑 옛날에 무슨 일 있었던 거 알아요? 몰라. 전혀 몰라. 정말 몰랐다. 진우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그런데 중학교 때 무슨 사건? 일기장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서윤아,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50억 유산도 사과의 의미였다는 건가? 이거 형한테 얘기해 봐야겠어요. 진호가 말했다. 왜? 형이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왠지 무서웠다. 진우에게 이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비밀이 나올지. 대여금고에서 나온 다른 봉투들도 확인해 봤다. 현금이 조금 들어 있었고 옛날 사진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내 눈길을 끈 건 한 장의 신문 스크랩이었다. 25년 전 지역 신문이었다.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 가해 학생들 전학 조치.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아니야. 이건 너무 심각한 내용이었다. 진우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우가 가해자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박서윤 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내 이름이 거기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형수님? 진호가 신문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이거 진짜예요?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진우가 나를 괴롭혔다고? 그래서 한 여사가 20년 동안 나를 미워한 건가? 하지만 왜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집에 가자.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가 계속 말을 걸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다. 25년 전의 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 한 여사의 오해와 미움, 그리고 마지막의 사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됐어? 대여금고에 뭐가? 진우의 말이 중간에 끊겼다. 내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당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5년 전에 나한테 뭔가 한 거 있어? 진우의 얼굴이 급변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다. 뭔가가 정말로 있었다는 걸. 3장 마지막 편지. 진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서윤아, 그때 일을 기억해?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정말로 뭔가가 있었다는 걸. 말해봐. 도대체 뭘 했는데? 서윤아, 그건 뭘 망설여. 25년 전 일이잖아. 소리를 질렀더니 진우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너 정말 기억 안 나? 뭘 기억하라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체육관 뒤에서 체육관 뒤?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 누군가의 거친 웃음소리, 그리고 무서움. 아, 무릎이 후들거렸다. 뭔가 기억이 돌아오려는 것 같은데 동시에 머리가 아팠다. 서윤아, 앉아. 천천히 얘기해 줄게. 진우가 다가왔지만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 서윤아, 말만 해. 뭘 했는지. 진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나는 친구들이랑 25년 전 진우는 동네에서 소문난 일진 그룹의 리더였다고 했다. 나는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이었고 어느 날 진우 무리가 나를 체육관 뒤로 불러냈다. 이유가 뭐였어? 그냥 재미있어 보였어. 재미. 가슴이 뜨거워졌다. 재미로 사람을 괴롭힌다고? 미안해, 서윤아. 정말로. 계속해.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체육관 뒤에서 그들은 나를 둘러쌌다. 처음에는 그냥 놀리는 정도였다고 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돈 내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같은 애는 학교에 다닐 자격도 없어. 매일 반복됐다. 한 달 넘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진우가 말을 멈췄다. 마지막 날에 뭘 했다고? 너를 체육관 창고에 가뒀어. 순간 모든 게 돌아왔다. 어두운 창고, 문이 잠긴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공포. 몇 시간이나? 서너 시간. 아니, 더 오래였을 거야.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때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어둠 속에서 울고불고 했던 일. 선생님이 나를 찾아내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나 그 다음에 전학 갔지? 응. 내가 너무 심하게 아파해서. 아파했다고? 맞다. 나는 그 일 이후로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몇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이 무서워졌다. 결국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기억을 잃은 거구나. 혼잣말이었지만 진우가 들었다. 의사가 그랬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기억을 억압한다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왜 한 여사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왜 나는 진우와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는지, 왜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어? 당시 신문에 났거든. 우리 동네 얘기라서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 신문. 대여금고에서 본 그 스크랩 말이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겠지. 심했어.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난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다고?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게 나라는 걸 몰랐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너 많이 달라졌거든. 머리 색깔도 바뀌었고, 이름도. 이름? 그때 너 이름이 박서연이었어. 박서연? 아, 맞다. 나는 원래 박서연이었다. 대학 입학할 때 개명한 거였다. 서윤이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확인하셨구나. 그때부터 어머니가 변하셨어.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너한테만. 구박을 했다. 20년 동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진우야. 응? 어머니한테는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어? 진우가 고개를 떨궜다. 못했어. 참아. 왜? 어머니가 너무 화나셨어. 내가 거짓말로 결혼했다고, 너를 속였다고. 하지만 진우도 몰랐던 일이잖아. 물론, 과거에 나를 괴롭힌 건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런데 정말 몰랐어? 나라는 걸. 진짜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왜? 미안해서? 그것도 있지만 너무 무서웠어. 뭐가? 내가 복수할까봐. 복수? 웃음이 나왔다. 20년 동안 나는 복수는커녕 이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진우는 혹시 모른다고 무서워했다니. 그래서 나한테 잘해준 거야? 대답해. 그런 것도 있어. 정말 어이없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잘해준 거였다고?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말이었네. 서윤아, 그건 아니야. 뭐가 아니야? 나한테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진우였다. 형수님,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 빨리 어머니 방으로 오세요. 뭔가 더 발견했어요. 뭘? 편지요. 진짜 마지막 편지. 나는 전화를 끊고 한여사 방으로 갔다. 진호가 장롱 벽면을 뜯고 있었다. 여기 뭔가 숨겨져 있어요. 벽지 뒤에서 봉투가 하나 더 나왔다. 두꺼운 편지였다. 겉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윤아, 내 마지막 진심이다. 손이 떨렸지만 편지를 펼쳤다. 한 여사의 글씨였다. 서윤아, 20년 동안 미안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나는 너를 원수의 딸처럼 대했구나. 진우가 너를 괴롭혔다는 걸 알고도 너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 너무 무서웠어. 내가 진실을 알면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하지만 그게 더 큰 죄였다. 너는 기억도 못하는 일로 나 때문에 또 한 번 고통받았으니까.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전부다. 진우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도 내가 몰래 한 부업으로 번 돈도 모두 너를 위해 모았다. 언젠가는 너에게 사과하고 싶었거든. 서윤아, 용서해다오. 그리고 행복해라. 내가 행복해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미안한 시어머니 한옥순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한 여사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구나. 20년 동안 미안함을 품고 살았구나. 형수님,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 여사의 마지막 바람. 행복해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진우야. 거실로 나가서 남편을 불렀다. 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뭐라고? 과거는 과거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새로 시작해보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그걸 원하셨어. 그리고 나도 원했다. 20년간의 미움과 오해를 끝내고 싶었다. 고맙다, 서윤아.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나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50억. 우리가 함께 써. 뭐라고? 어머니가 원하신 건 내 행복이잖아. 나 혼자 쓰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진호는 어떡하지? 진호가 거실로 들어왔다. 저는 사실 부끄러웠어요. 뭐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으면서 돈 얘기만 했잖아요. 진호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다. 형수님이 받으시는 게 맞아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고, 그날 밤 나는 한 여사의 영정 앞에 앉았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20년간의 미움 뒤에 숨어 있던 진심을. 미안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더 힘드셨을 텐데. 영정 속에 한 여사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긴 오해와 갈등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에필로그 진짜 유산. 1년 후, 나는 한 여사가 잠들어 계신 묘소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 어머니, 안녕하세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한 여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요즘 많이 바빠요. 50억으로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커졌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 한옥순 희망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 여사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진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이었다. 과거를 고백한 뒤로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적극적으로 센터 일을 도왔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러 다녔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기억이 돌아온 뒤 몇 달간은 악몽에 시달렸다. 25년 전 그 어둡고 무서웠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걸. 진호도 잘 지내요. 진호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형수님 덕분에 사람답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진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돈보다 소중한 걸 찾은 것 같다고 했다. 묘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다녀왔어? 좋았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 그러게. 요즘 어머니 꿈도 많이 꾸잖아. 맞다. 요즘 한여사 꿈을 자주 꿨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라 따뜻하게 미소 짓는 모습으로.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늘 센터에서 연락 왔어. 무슨 일? 새로운 후원자가 생겼대. 익명으로 1억을 기부했다고. 정말?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 우리 센터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참 따뜻하구나. 그러게. 어머니도 하늘에서 보시면 뿌듯하실 거야.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1년 전 50억이라는 거액에 놀랐을 때는 몰랐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걸. 한 여사가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은 용서와 사랑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였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미움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구나. 한 여사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아들을 사랑했던 거였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다. 가족으로서, 며느리로서. 참 복잡한 게 사람 마음이야. 중얼거리며 이불을 덮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요즘 밤에 잠들기 전 마음이 편안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로움이었다. 한 여사의 마지막 편지에 적힌 말이 떠올랐다. 행복해라. 네, 어머니. 행복하게 살게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한 여사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생 많았다, 서윤아.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운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센터로 출근하며 생각했다. 50억 원이라는 큰 돈도 언젠가는 다 쓰일 것이다. 하지만 한 여사가 내게 준 진짜 유산은 영원할 것이다. 용서하는 마음, 새로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센터 현관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시간이 걸리고 용기가 필요하지만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한 여사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과 함께